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이내 짙은 연기가 가득 차고 삽시간에 불길이 거세게 솟아올랐습니다. 강한 불로 인해 순식간에 차 한 대가 전소됐고 워낙 거센 불길에 천장에 설치된 배관 단열재까지 녹아내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18시경 충전을 시작해서 24시경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3시경 하부 배터리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서 36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내부에 찬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 작업을 실시했으며 20여 명의 주민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2022년 6월에도 부산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충격 흡수대와 충돌한 차량은 충돌 직후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CCTV 확인 결과 충돌 후 약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요금소 직원이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약 15분 만에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해당 차량을 30분간 물속에 담가 놓은 후에야 완전히 진화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은 완전 전소했고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빈도도 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친환경 자동차 화재는 총 69건 발생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별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각각 77%, 9%로 전체 86%를 차지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1%, 3%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화재는 차량의 어느 부분에서 주로 발생할까요? 발화 위치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분 39%, 엔진룸에서의 화재가 32%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타이어에서부터 시작된 화재는 9%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발생한 69건의 친환경 자동차 화재 원인을 보면 전기적 요인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교통사고, 기계적 요인, 방화, 부주의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자동차 사고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화재는 엔진과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된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며 배터리에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소방청은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는데요. 이 매뉴얼에는 현장 활동 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구조 방법과 구조 활동을 할 때 주의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에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안전 대책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신세대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량을 늘려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19.2%가 감소하고 전기 자동차는 2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21.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경우에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소 충전시설 설치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현장의 강한 소방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신규 기술력의 결정체인 친환경 자동차 사고에 최적화된 현장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재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주요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에 쓰이는 고전압 배터리는 배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셀과 약 400에서 800개의 작은 셀의 집합체인 모듈, 그리고 이러한 모듈의 집합체로 차량에 장착되는 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전압 배터리는 상시 에너지의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내연기관의 역할을 하며 제조사마다 자신들의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장착되는 위치는 상이합니다. 다음으로 수소 자동차는 수소 탱크에 수소를 충전하고 충전된 수소를 연료전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하는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수소 탱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탱크는 공기호흡기 용기와 같은 유리 섬유 등으로 제작되며 열원 등으로 가열 시 찢어집니다. 한 기의 수소 탱크는 최대 700바의 압력으로 충전되며 평상시 인렛 밸브와 아웃렛 밸브를 통해 수소 전지로 수소를 공급합니다. 사고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블리드 밸브를 통하여 강제로 탱크 내에 잔여 수소를 배출하고 매뉴얼 밸브로 수소 공급 라인을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감음형 안전 밸브는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밸브로 밸브 온도가 11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상에 도달했을 경우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력 릴리프 밸브는 약 20바 이상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작동하며 블리드 밸브를 활성화하여 탱크 내 잔여 수소를 약 5분에 걸쳐 강제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이내 짙은 연기가 가득 차고 삽시간에 불길이 거세게 솟아올랐습니다. 강한 불로 인해 순식간에 차 한 대가 전소됐고 워낙 거센 불길에 천장에 설치된 배관 단열재까지 녹아내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18시경 충전을 시작해서 24시경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3시경 하부 배터리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옥내 소화전을 활용해서 36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내부에 찬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 작업을 실시했으며 20여 명의 주민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2022년 6월에도 부산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충격 흡수대와 충돌한 차량은 충돌 직후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CCTV 확인 결과 충돌 후 약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요금소 직원이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약 15분 만에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해당 차량을 30분간 물속에 담가 놓은 후에야 완전히 진화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은 완전 전소했고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빈도도 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친환경 자동차 화재는 총 69건 발생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별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각각 77%, 9%로 전체 86%를 차지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1%, 3%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화재는 차량의 어느 부분에서 주로 발생할까요? 발화 위치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분 39%, 엔진룸에서의 화재가 32%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타이어에서부터 시작된 화재는 9%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발생한 69건의 친환경 자동차 화재 원인을 보면 전기적 요인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교통사고, 기계적 요인, 방화, 부주의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자동차 사고는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화재는 엔진과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된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며 배터리에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소방청은 전기자동차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는데요. 이 매뉴얼에는 현장 활동 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구조 방법과 구조 활동을 할 때 주의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에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안전 대책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화재 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자동차 분류에 따른 식별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화재 초기 차량에 접근할 때에는 절연장갑, 절연화, 공기호흡기, 면체 등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유해가스와 폭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고정하는 작업을 반드시 시행하고 안전 플러그의 위치를 확인하여 고전압 배터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수소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밸브 등에 의한 강제 수소 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현장 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친환경 자동차 화재의 SOP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SOP 225 차량 화재 대응 절차와 SOP 308 친환경 자동차 사고 대응 절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화재의 경우 전기나 연료 계통의 고장 등으로 인한 충돌 등 이동물체의 특징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한 연료나 위험물 등 적재 물품의 다양성에 의한 배터리의 전해액 누설, 단락 및 감전 등 화재 확산 요인이 있고 버스 등 용도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 차량을 식별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진룸, 차량 하부, 트렁크 등 제조사마다 다른 고전압 배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화재 진압 시에는 가스 등을 포함하는 유해물질과 배터리 폭발 등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반드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의 개인 안전장비를 사전에 착용하고 사고 차량에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기동력 자동차 구조 대응 절차 4단계, 식별, 고정, 불능, 구조에 의한 현장 절차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자동차 화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출동 중에는 개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배터리 에너지 등에 의한 감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번호판 식별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번호판은 연한 파란색 바탕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비표시 태극 문양이 레이저 각인 방식의 홀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전기 자동차 픽토그램과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인증번호판임을 표시하는 태극 문양과 국적 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국제표준 전기자동차 표기인 EV 문자를 심볼릭화한 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식별한 다음에는 자동차의 표식을 확인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상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의 표시계에 일반적으로 운전석 후미의 통풍구를 확인하는데요. 통풍구가 없는 경우 전기자동차, 통풍구가 있는 경우 수소 자동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 차량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데 고인목을 활용하여 차량을 고정하고 차량의 제동 정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설치된 안전 플러그를 제거하여 전력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친환경 자동차 안전 플러그 제거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어서 고용량 배터리 착화 시에는 규격화된 보강재가 배터리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주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단시간에 열폭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장시간 냉각 주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냉각 주수 중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최성기에는 배터리 폭발에 대비하여 약 10에서 20m의 간격을 두고 주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화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소에 비해 매우 가벼운 수소의 성질에 따라 수소자동차 탱크의 온도가 110도 이상 상승할 경우 온도 감응 밸브가 작동하여 5분 이내에 와류 및 화염 기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화재 현장에 도착 후 차량은 150m의 이격거리를 두고 배치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방출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약 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로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또한 센서 오동작과 안전조치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는 수소와 연결된 라인 등은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실은 먼저 차량 종류 등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자에게 시동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거리로의 대피를 유도하는 등 초기 대응을 지도합니다. 또한 화재 차량이 버스, 위험물 탱크 롤리인 경우에는 차량 제조사, 경찰, 견인업체, 대응부서에 조기 응원 출동을 요청합니다. 선착대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전파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위치와 사고 차선에 대한 전파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로킹, 라바콘, 통제관을 배치하여 사고 차량과 출동 소방력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를 실시합니다. 단선 조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개인 안전장비를 완전 착용한 후 고전압 배터리 단선 조치 등의 안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실시합니다. 인명 고립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인명구조를 진행하고 고전압 배터리 착화 등을 확인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장시간 주수를 진행합니다. 구급 때는 자력 대피자 또는 구조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버스 등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응급의료소를 운영해야 하며 파이어라인도 설치합니다. 포착대는 블로킹, 라바콘, 통제관 지원 등 현장 안전보호 조치를 보강하고 소화수 방수를 위한 급수를 지원합니다. 구조대는 물과 배터리, 화학반응물 발생에 따른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사고 현장 주변과 가드레일 외곽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인명검색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휘대는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사항에 따른 현장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현장 활동도를 작성합니다. 또 블로킹, 라바콘, 통제관의 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고전압 배터리 착화에 대비하여 대량의 소화수를 투입하기 위한 급수 작전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화재 발생 구역 주변에 차량을 통제하고 이격거리에 따라 넓은 범위의 파이어 라인을 설치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합니다.